문제 상황에 따라서는 수용도로 접근하는 게 훨씬 편할 수 있다 라고 정도까지만 얘기했습니다. 맞죠? 그치? 자, 그런데 이때 이제 경우의 수에서 너네가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은 기호화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기호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기호를 도입하기 위한 단원이 뭐냐면 순열과 조합인데 미리 먼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너네가 이 순열은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계산 과정에서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얘는 왜 배우는데요? 라고 했을 때 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밑밥 가려고 배우는 겁니다. 순열은. 아시겠죠? 오케이? 결국에 대학교 딱 들어가면요, 이산수학이라고 경우의 수 배우면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조합론이거든요. 조합론. 순열론 이런 거 없습니다. 조합론이에요. 경우의 수는 그냥 조합입니다. 조합. 아시겠죠? 그래서 순열은 그냥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 썼을 뿐입니다. 일찍 다니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봐봐. 일단은 오늘 학습을 할 게 순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순열에 대한 기호는 알려줄 텐데 그 기호를 계산 과정에서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기호를 계산 과정에서 쓰시면 안 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먼저 순열에 대한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면 순열과 조합에 대해서 일단 비교를 해가면서 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순열은요, 말 그대로 얘 말 뜻이 뭐냐면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를 순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순열. 얘는 기호를 뭘 떼우냐면 P를 떼웁니다. P. 그리고 NPR 이렇게 쓰는데 이 기호 좀 설명 좀 할게요. 이건 약속입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요, R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가 NPR입니다. 다시, 서로 다른 N가지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가 NPR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5P3입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가 5P3이지. 그럼 봐봐, 너 몇 개 선택해야 돼? 일단 3개 선택해야 되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개가 있어. 그럼 처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그 다음 몇 가지야?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야? 3가지지. 맞아? 그럼 얘는 몇 가지야? 60가지지. 그치? 이게 뭐야? 순열이야, 순열. 맞지?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어디 있냐면 순열은 순서 있게 나열한다는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문장에 밑줄 안 칠까요? 됐죠? 자, 그러면 조합은 뒤에 가서 얘기하긴 할 텐데 NCR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다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예요. 그럼 얘랑 뭐가 차이가 나냐면, 아까 얘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고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였죠. 맞지?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 경우의 수지. 그러면 프로세스가 얘가 하나가 더 많지 않아요? 선택하고 뭐 한 거야? 나열한 거지. 순열은. 얘는요, 선택만 한 거지. 맞지? 그럼 봐봐. 얘랑 얘는요, 이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요? 나열이죠, 나열. 요거 하나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오늘 조합에 대해서는. 어차피 오늘은 메인은 순열이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아래 예를 들어 ABC 있죠, ABC. 요 3개 중에서요, 2개를 선택하는 거, 첫 번째 선택만 하는 거 한번 따져보고요. 두 번째,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까지 한번 볼게요. 봐봐, 2개 중에서요, 선택을 2개만 다시, 미안. 3개 중에서 2개만 선택하겠다는 이야기는 A랑 B 선택하고요, B랑 C 선택하고요, C랑 A 선택하는 거, 이거 맞지? 그치? 근데 있잖아, 이번에는 선택하고 나열하는 것까지 생각해 볼게. 이번에는 A랑 B랑 A랑 어때요? 이거 2개가? 같아, 달라? 다른 거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얘는? 나열한다는 이야기는 순서까지 고려하겠다는 이야기잖아. 얘는요, B랑 C, 얘랑 C랑 B는 이건 뭐야? 다른 거지, 이거. 얘도요, A랑 C, C랑 A는 다른 거지. 근데 그냥 선택만 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2개가 어떤 거야? 선택만 하는 입장에서는 2개가 같은 거지. 그러면 얘가 조합이랑 순열, 내가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순열의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겠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죠. 오케이? 네. 그래서 밑에 밑줄 하나 칠게요. 이상에서 순서를 고려하는 경우의 수가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의 수보다 많다는 당연한 사실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뭐만 얘기할 거냐면, 아, 순열이라는 건 뽑고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까지 따지는 거구나. 그치? 그래서 얘는 순서를 고려하니까 경우의 수가 많겠구나. 이 정도까지만 일단 알아두시고. 그럼 이제 순열에 대해서 이제 쭉 가봅시다. 연필깎이 없다고요? 네, 아니 근데 준서는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 그래서 봐봐. 이제 NPR이라는 게 말 뜻이 뭐였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을 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였죠. 그치? 맞죠? 그럼 봐봐. 아까 우리 예시 한번 몇 개 또 들어볼게요. 4P2래요. 그럼 얘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 거지. 그럼 처음에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표현되지. 그치? 그 다음에 또 7P3이래요. 그럼 얘는 뭐야? 7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 거지. 그럼 몇 가지? 이거 어떻게 돼? 처음에 7.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5. 이렇게 되지. 그치? 그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지금 계산할 때 말이야. 아, 이거 NPR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해? 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몇 개를 나열해 나가,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R개를 나열해 나가는 거지. 그치? 그 얘는 N 곱하기, 그 다음에 뭐야? N-1, N-2 해서 몇 개까지? N-R 플러스 1까지. 여기까지 왔겠죠, R개.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지금. NPR. 그래서 그 밑에, 어딨어? 맨 아래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하고 밑에 식 있죠? N 곱하기 N-1부터 해갖고 N-R 플러스 1까지. 그 는 적어놓고 NPR 적어두세요. NPR.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오시면요, 박스 안에 순열의 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순열의 수. 너네는 이제 앞으로 이 NPR이 보이면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아,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가지고 순서 있게 나열한 경우의 수가 NPR이고, 걔는 계산을 어떻게 한다? N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서 몇 개를 곱해나가요? R개를 곱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또 뭐 예시를 조금 숫자 큰 걸 들어볼까? 뭐 13P7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3부터 시작해서 12, 11, 10, 9, 8, 7까지 간 거지. 이렇게 7개. 이거라고 계산이.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있죠? 박스 안에 그 별표 하나 쳐놓고요. 박스. 이게 이제 이 계승 표현이라는 걸 배울 텐데, 얘는 왜 배우냐면, 아까 내가 이거 했잖아. 아까 13P7 이렇게 했잖아. 그치? 어? 근데 이게 7개니까 내가 쓸만 했잖아. 이렇게. 7개니까 쓸만 했는데, 만약에 100P 뭐 71이래. 그럼 다 쓸 거야, 이거? 100부터 시작해서? 막 저기 71개 다 쓸 거야? 너무 쓰기가 귀찮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축약하고 쓰기 위해서 기호를 하나 도입을 하는데, 그게 계승이야. 오케이? 네 배웠던 거 팩토리얼 있죠? 혹시 한번 들어봤죠? 팩토리얼. 네. 자, 이 계승이라는 건 뭐냐면,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A 팩토리얼이다 이러면은 얘는 뭐냐면 A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줄여나가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나간 거를 우리가 기호화시켜서 A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케이? 자,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5 팩토리얼이야. 그럼 얘는 뭐야? 5부터 시작을 해서 4, 3, 2, 1이지. 그치? 이거 외워. 그 다음에 뭐 한 6 팩토리얼이야. 그럼 어떻게 돼? 6, 5 해서 어디까지? 1까지야. 그치? 그럼 봐봐. 얘를 이용을 해가지고 순열을 표현할 거야. 얘를 표현할 거야. 얘를 표현하는 방식을 한번 볼게. 이거 지운다? NPR은요, NPR을 내가 계승 표현을 이용하려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얘가 N 곱하기 N-1 곱하기 M-R 플러스 1이라며, 아까. 이렇게 곱해나간 거라며. 그런데 계승 표현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계승 표현은 항상 어디까지 곱해? 1까지 곱해야 되지. 근데 얘는 1까지 가다가 중간에 끊겼잖아. 끊겼지? 그럼 얘는 내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서부터 M-R, M-R-1 줄여나가서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곱했다고 할게. 그 없던 놈을 곱해놨으니까 이게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놈을 다시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되지. 그래야 변화가 없지, 식에. 얘는 M-R부터 시작을 해서 M-R 해갖고 어디까지? 1까지 이렇게 곱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잘 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분자도 1까지 곱해나갔고, 다시 미안. 분모도 1까지 곱해나갔고, 분자도 1까지 곱해나갔지. 그럼 분모가 어떻게 표현돼? M-R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했지. 그냥 어떻게 표현돼? M-R 팩토리얼이지. 분자는요?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해나갔지. 그냥 어떻게 표현돼? N 팩토리얼이지.
따라서 MPR은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구나. 계승 표현 이용해서. 이 얘기지 지금. 그럼 봐봐. 아까 이거 역겨웠던 거 어디였죠? 지워버렸네. 만약에 100p 70이랴 이런 거 계산해달래. 그럼 너 이거 이런 계승 표현 배우기 전에는 너 이거 다 적었어야 됐지. 잘 봐. 얘 어떻게 하는 거야? 얘에서 얘 뺀 거. 그게 얼마야? 29지 29. 29 팩토리얼 분의 분자는 100 이거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계승 표현을 이용해 주시면. 그러면 내가 왜 순열을 계산 과정에서 쓰지 말라 그랬냐면 결국 이런 표현을 이용해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조합을 유도해내거든 얘가. 그냥 계산 과정에서는 얘를 쓸 일이 없어. 그냥 이 개념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너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어딨냐면 밑에 밑줄 좀 칠게요. 계승 표현의 두 번째 줄에 자 얘는 보시면 예제 1번 보시면 얘가 의미하는 바가 이건 두 개니까 그냥 이 정도 쓸만 하잖아. n 곱하기 n-1 이거지 그치? 이게 30 이 얘기지 지금. 그럼 n은 얼마였겠어요? 6이죠 6. 이때 n은 자연수입니다. 서로 다른 n개이기 때문에 자연수죠. 뭐 음수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 얘는요. 얘는 있잖아 n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n-1 n-2 n-3 n-4 다 적었어. 오른쪽 거는 30 곱하기 n n-1 n-2 이거잖아 그치? 여기까지는 할만해. 그래서 이렇게 약분됐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럼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30을 만족한 n값 구해달라는 이야기지. 그럼 n은 얼마 나오나? n제곱 마이너스 7n 플러스 12 마이너스 18은 0이니까 n은 9 아니면 마이너스 2죠 그치? 자연수니까 9겠네. 근데 요건 5개 3개니까 할만했지. 근데 만약에 이게 뭐 한 10개야 뭐 10 몇 개야 그거 다 쓰기 쉬워 어려워? 어렵지. 거기다가 만약에 이 n이 같았어 얘는. 근데 요게 달라. 그럼 표현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지. 그때 쓰는 게 뭐다? 계승 표현이야 계승 표현. 팩토리얼. 아시겠죠? 그래서 너는 그냥 디폴트로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그냥 계승 표현으로 그냥 내가 순열을 표현할 수 있구나. 이거는 뭐야? 작을 때는 그냥 이 정도로 선택지로 네가 그냥 하나 정도 갖다 두라고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오케이? 다음 페이지요. 그러면 이제 순열에 대한 기호를 배웠고 그 다음에 순열을 어떻게 계승으로 표현할지에 대해서도 배웠고 0이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 포함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가 5장 있대요. 1, 2, 3, 4, 5 이렇게 5장 있답니다. 이랬을 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야? 단 카드는 한 번씩만 써. 이랬단 말이야. 오케이? 카드는 한 번씩만 쓰고 세 자리 자연수가 몇 개냐? 그럼 세 자리면은 이렇게 세 개를 뽑아서 집어 넣어야 되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거? 4가지. 여기는 3가지. 그래서 얘는 경우수 자연수 개수가 몇 개야? 60가지지, 그치? 근데 있잖아, 이런 거 계산할 때 내가 지금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OP3 이거 하지 말라고. 알겠지? 이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마 이거. 그냥 결국 뭐다? 경우의 수에 그냥 곱셈 법칙으로 그냥 계산해 나갔지. 이렇게 접근해야 돼 이거. 그리고 또 만약에 이번에는 카드가 한 장이 더 추가돼. 0이 있대 0. 오케이? 이랬을 때 세 자리 자연수 구해달래. 개수 구해봐. 해보세요 이거. 카드 이렇게 6개 있습니다. 이때 세 자리 자연수 몇 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해봐. 얼마야? 그렇지. 봐봐. 이거 있잖아. 자연수라고 했을 때 세 자리 자연수이려면 요 맨 앞에는 뭐다? 0이 못 오지. 그럼 0 제하고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에는 5가지. 4가지 아니야? 왜? 0이 원래 못 들어가다가 여기 이제 들어올 수 있잖아. 5가지지. 그 다음 몇 가지? 4가지지. 그 봐봐. 그냥 정말 간단하게 0 하나 포함되어 있는데 너 이거 순열로 표현할 수 있어? 안 되지. 순열로 표현이 안 되잖아. 맞아? 그래서 순열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만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더 실력이 안 늘어. 알겠어요? 제한 조건 따져나가면서 그냥 고배 법칙으로 접근하시는 거야, 순열은. 그래서 몇 가지? 100가지지, 그치?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그 자연수의 개수 돼가지고 밑에 보시면 원칙 1번은 조건을 우선으로 고배 법칙으로 계산한다 돼 있죠. 순열로 계산하는 거 아니야? 기호로 표현하시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2번 보세요. 맨 앞자리에는 0이 올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됐죠? 원칙 3번 6건을 이용할 수 있다 했는데 별표 하나 쳐봐요. 일단 별표. 이거 이따 문제에서 한번 보고 알려줄게요. 뒤로 가겠습니다. 예제 2번 할 건데 거기서 다 하진 않겠습니다. 뭐뭐 할 거냐면
1, 2, 3만 할게요. 일단 1, 2, 3 해보세요. 1, 2, 3, 5요. 어머니, 아버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4명 있답니다. 4명. 1, 2, 3, 4. 오케이? 근데 이 6명이 놀러 가서요. 줄을 서야 되는데, 줄을 서야 돼요, 줄. 줄을 설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가족 6명이 줄을 설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몇 명? 총 6자리가 필요했겠지, 그치? 6명이 줄을 서니까. 그럼 처음에 몇 명? 6명. 그 다음 몇 명? 5명. 그 다음엔 4명. 그 다음에 3명, 2명, 1명이지, 그치? 그치? 이게 그냥 줄 선 경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조건을 조건을 붙여요.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엄마랑 아빠가 사이가 너무 좋아서 항상 이웃을 하셔야 돼. 아시겠죠? 어머니랑 아버지랑 항상 이웃을 하셔야 된다고. 붙어 계셔야 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접근하냐면, 어머니랑 아버지는 그냥 한 세트인 거야. 한 세트라고. 그래서 이때는 이 두 분을 어떻게 취급하냐? 한 명 취급해, 한 명. 오케이? 그럼 이제 몇 명이 된 거야? 5명이 된 거지. 5명이니까 5명을 일렬로 나열했다고 할게. 그러면 5, 4, 3, 1이잖아. 그치?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가 봐봐. 엄마는 왼쪽에 서는 게 더 좋았던 거야. 그럼 또 자리 바꿀 수 있지. 맞아요? 엄마, 아빠랑 아빠, 엄마는 어떤 거야? 지금 다른 거 아니야. 섰을 때. 줄을 설 땐 말이야. 왼쪽, 오른쪽 설 때 다른 거 아니야. 그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가 몇 가지야? 2가지지. 이렇게 계산한 게 뭐 한 거야, 지금? 이웃한 거 지금 계산하신 거죠? 맞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이, 이웃한다? 그럼 뭐야? 덩어리 취급이야. 아시겠죠? 옆에 적어놔요. 이웃한다 했을 때는요, 거기 알개가 이웃하는 순열은 알개를 한 개로 보고 순열의 수를 계산한 뒤에 알팩을 곱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거를 그냥 나는 공부할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하고요. 덩어리 내에서 발생하는 순서 고려해 주시면 됩니다. 저거 첫 번째 덩어리라고 하기 좀 그렇잖아. 학문적으로. 덩어리로 해 그냥. 덩어리로 묶고. 두 번째 덩어리 내에서 발생하는 순서 고려. 발생하는 순서 고려 하시면 되는데, 자, 문제 바꿔볼게. 상황은 똑같아. 이렇게 엄마 아빠 있고 자식 4명 있는데, 첫째랑 둘째랑 사이가 좋아서 얘네 둘이 이웃해야 되고, 셋째랑 넷째랑 사이가 좋아서 이렇게 둘이 이웃해야 되고, 엄마랑 아빠랑 사이가 좋아서 둘이 이웃해야 돼. 경우수 세봐. 이렇게 둘 이웃하고 이렇게 둘 이웃하고 이렇게 둘 이웃하는 경우의 수 세보세요. 3명이잖아요, 그치? 한 3팩토리얼이지, 그치? 거기다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 몇 가지? 2가지. 여기서 몇 가지? 여기서 몇 가지? 48 맞아요. 86에 48이죠, 그치? 잘했어. 이렇게 되죠, 그치?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얘 1번 보일까요? 얘 1번? 남자 4명, 여자 3명? 보여요? 거기에 세 번째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도록이라고 되어 있죠, 그치? 그럼 지금 이웃한 거 봤잖아요. 그럼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는 어때야 될 거냐면, 내기. 다 다르잖아요, 셋 다. 전 내기 따윈 하지. 내기 안 해? 자기랑 답이 달라서 얘를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 너 왜 그렇게 왜 쩔어 있어, 패배주의에? 제가 잘하네요. 그래? 그냥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길 수 있지, 왜? 열심히 해야지, 같이. 눈이 저를 따라주지 않아요. 제발. 나도 안 따라주더라고. 좀 나을 것 같아. 지금 싸우기 싫은데. 자, 예제 3번 볼게요. 봐봐요. 여자 2명이 먼저 들어가고요. 남자 3명이 나중에 1명씩 차례로 놀이공원에 입장한대요.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자 2명이 먼저 가고 남자가 그 다음에 들어가래, 이렇게. 그치? 맞죠? 근데 이제 여자 2명한테 가서 물어봐. 야, 너한테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는 거야, 여자 1명한테.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처음에 여기 올 수 있는 여자가 몇 명? 2명. 여기는 1명이지, 그치? 자, 남자는 여기 몇 명? 3명. 여기는 1명이지, 그치?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익숙해지면 이거 2팩 곱하기 3팩이네 이렇게 바로 되죠, 그치? 얼마예요, 이거? 12죠? 여기까지 바로 왔죠? 그 다음에 예제 4번에 288 나온 사람. 네, 맞죠? 네. 88이에요? 아니요, 답 아니에요. 자, 보겠습니다. 얘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은 알파벳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래요. 밑줄이요. 같은 알파벳? 그럼 같은 알파벳이 지금 S, S, S 이렇게 있고요.
C, C 이렇게 있죠, 그치? 그 다음에 U, E 이렇게 있잖아, 그치? S가 3개예요? S 3개네? 오, 여기 세 개예요, 여기. 저 뒤에 2개 하나 못 봤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봐봐, 얘네가 이웃해야 되니까 얘는 뭐야? 덩어리 취급이지. 얘도 덩어리 취급이지, 그치? 그럼 덩어리 취급했습니다. 그럼 봐봐. 몇 개가 있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그럼 네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4? 팩, 그렇지. 이거지. 근데 이제 봐봐. 덩어리 안에 순서고루 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만약에 뭐 엄마, 아빠, 할머니야? 그러면은 이거는 순서가 있지. 아빠, 엄마, 할머니 이거 다르잖아. 근데 이거 SSS 이게 다 다른 거야 이거? 아니요. 같지. 그럼 이 안에서 순서 발생이 안 해? 아니요. 안 하지. 여기 순서 발생이 안 해? 아니요. 안 하지. 그냥 뭐겠어 그러면. 얘 좋아. S 2개인 줄 그냥 몇 가지? 24가지지. 알겠습니까? 아니 S 2개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예제 5번이 조금 어렵죠. 이거 혹시 답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자신 있게 딱 얼마야? 아니에요. 자신있게 12 아닙니다. 12 맞았어요. 뭐예요? 그러네요. 헐, 근데 이러니까 10이 어떻게 나와? 자, 봐봐요. 12요, 12. 어디서 실수한 4명의 가족이 일렬로 서서 사진을 찍을 때 부모님 사이에 자녀 2명 중 적어도 1명이 서게 되는 경우의 수래. 오케이? 그럼 봐봐. 자, 이거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봐봐. 자, 부모님 이렇게 계시고 부모님 사이에 자식 둘이 이렇게 와도 이거 만족하지? 네. 근데 여기 한 명만 이렇게 와도 만족하지? 네. 여기 또 한 명만 이렇게 와도 만족하지? 그 만족하지 않는 건 뭐야? 이 안에?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 그건 뭐야? 다른 걸로 표현해보면? 부모부터. 부모님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지. 그렇지. 부모님이 이웃하는 경우의 수지. 이게 얘까지는 다 돼. 내가 구하는 게 이거잖아. 근데 구하지 않는 거는 이거지. 전체에서 제외해야 되는 게. 부모님 이웃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선택지가 2가지인데 이걸 세던지 각각을 세던지 아니면 전체에서 그냥 부모님이 이웃한 걸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했는데 틀렸어요. 그래? 그럼 저 전체가 몇 가지야? 4팩이죠? 전체에서 부모님 이웃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 3팩. 부모님끼리 이렇게 묶어야 되잖아, 그치? 3명이죠? 3팩이고 부모님끼리 뭐 할 수 있어? 잘 바꿀 수 있어. 자리 바꿀 수 있죠? 이거잖아, 그러면. 저 저렇게 했는데 틀렸어요. 그럼 얘는 24 빼기 12죠, 그치? 그렇네. 얼마입니까? 12. 계산 틀렸나 보네,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20이라고 썼어. 됐습니까? 네. 다음 페이지 됐고요. 됐습니다. 자, 봐봐. 이 경우의 수 요 파트가요. 머릿속에 딱 안 그려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처음에 문제 푸실 때. 그래서 어렵습니다. 실제로도 너네 2-2에서 경우의 수 확률할 때 되게 어려워했었죠. 공통수학 가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풀었을 때 유형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복습이 훨씬 더 되게 중요해지거든요. 2번 보겠습니다. 상장 3개 있고요. 트로피 4개 있는데 앞줄에 상장 진열하고요. 뒷줄에 트로피 진열하겠답니다. 맞지? 그러면 상장 3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팩이죠. 3팩. 트로피 4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이죠. 그치? 따라서 얘는 3팩 곱하기 4팩이죠. 그치? 얼마입니까 이거? 144인가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럼 3번 볼게요. 이거 계승편으로 바꿔서 푸는 거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해봐야 3개고 2개고 하나잖아요.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거는 계승편으로 바꾸는 것보다 아까 내가 선택지가 있다 그랬잖아. 이렇게 그냥 나열해도 되죠. 이렇게 n 플러스 1 n 얘는 6 n이죠. 이렇게 맞습니까? 이거 3차 방정식 풀고 있으면 돼 안 돼? 뭐 할래? 함수식 왜 나와? n으로 나눠버려야죠. 그치? 함수식 왜 나와? 맞습니까? 얘가 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2 빼기 n 빼기 1은 6이죠. 그치? 얘는 n제곱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5는 0이네요. 따라서 n은 얼마? 5죠. 5. 맞습니까? 4렛은 벌어지고 여름냉이요? 아니야 저거 실수했어. 그거 뭐 하나 틀렸다고 그렇게 뭐 심한 말을 합니까? 그래 임마. 네. 자, 오른쪽 갈게요. 5번, 6번 두 개 할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알아요. 5번 답이 뭐예요? 5번이요? 얼마였죠? 384요. 선생님 있었어. 자, 학생은 학생끼리 묻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부모님들끼리 묶어달래요. 그치? 이웃하게 해달라 그랬으니까. 그럼 총 몇 명 있는 겁니까? 1명, 2명, 3명, 4명이죠. 그럼 일렬로 나열해. 4팩토리얼이지. 그치? 네. 그리고 그 덩어리 안에서 발생하는 순서가 학교 학생들끼리 자리 바꾸는 게 몇 가지?
학생 3명이 자리 바꿔서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3? 3팩. 팩토리얼이잖아, 그치? 여기도 3. 3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맞습니까? 그럼 얘는 24 곱하기 36이네요, 그죠? 계산하시면 144에 724, 864네요, 그치? 됐나요? 자, 문제 상황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의자가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대요, 그치? 의자가 이렇게 7개 있는데 학생 3명을 앉힐 건데 어떤 학생도 뭐라 그랬냐면 이웃하지 말래요. 맞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중간에 이렇게 만약에 학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치? 이렇게 앉았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빈 의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이렇게. 맞아요? 학생 사이사이에 빈 의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이제 어떤 상황으로 바뀌냐면 이런 거지. 마치 그냥 의자를 먼저 빈 의자를 나열을 해놔. 빈 의자를 먼저 나열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학생한테 가서 어디 앉을래? 이랬을 때 얘한테 발생 가능한 게 앉을 수 있는 게 5가지잖아요, 그치? 처음에 5가지죠. 그 다음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3가지 이렇게 됐겠지, 그치? 그럼 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60가지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자꾸 머릿속에 넣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웃한다고 했을 때는 덩어리 취급하고 덩어리 안에서 순서 구려.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그 알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n-알개를 나열하고 양 끝쪽과 사이사이에 넣어버리면 되죠. 네. 맞아요? 그럼 이웃하지 않을 거 아니야. 밑에도 마찬가지거든요. 9번 해봐요. 자, 얘도요. 조건이 2가지가 있는데 A와 B는 이웃하고요. 그 다음에 D랑 E는 이웃하지 말래. 맞죠? 그러면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단 D랑 E는 제외하고 A, B, C, F 얘네를 나열을 해놓고 나서 양 끝과 사이사이에 뭐가 들어가면 돼? D랑 E가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이거는 하나가 조건이 더 있잖아. 뭐라고? A랑 B가 어때야 돼? 이웃하려면. 그럼 얘는 덩어리 취급해야 되지.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A, B 덩어리고 한 덩어리, 그 다음에 D 아니지 C, F 이렇게 나열을 해놨죠. 맞아요? 그럼 D랑 E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야? 여기 4개 중에 하나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자, 먼저 얘네한테 가서 물어봐. 너 어디 들어갈래 했을 때 4 곱하기 3이죠. D랑 E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이게 끝이 아니지. 그 다음에 뭐야? 얘네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얘네들도 나열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맞아? 그 얘네들 나열하면 몇 가지야, 이거? 12가지. 일단 3팩 가지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게 2팩이지. 네. 이렇게 됐겠지, 지금. 너 지금 조 없어도 해도 되지, 그건. 네가 알고 있으면. 10번 볼게요. 남자 셋, 여자 셋 있는데 남녀를 번갈아 세운답니다. 남녀를 번갈아 세운대요. 그럼 한번 봐봐. 남녀, 맞아? 맞지? 여남,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러면 남녀면 날려 쓸게. 저렇게 돼 있잖아, 그치? 남자들은 앉힐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3? 팩토리얼. 여자들은요? 3 팩토리얼이지, 그치? 근데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닌 거 이제 모두 생각해야 돼? 여남이죠, 그치? 그럼 곱하기 얼마? 2까지 해줘야 되지, 그치? 맞아요? 그 애는 몇 가지? 72가지겠죠, 그치? 네. 맞습니까? 네.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6명을 일렬로 나열할 건데 양 끝자리에 조건이 있네요. 그럼 내가 경우의 수 얘기할 때 경우의 수 얘기했을 때 특이한 조건들이 있죠. 이런 애들 먼저 처리하고 가는 겁니다. 네. 양 끝에 남자가 들어가려면. 맞지? 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 몇 명? 네. 4명. 여기 몇 명? 3명. 그럼 이제 남자 둘, 여자 둘 남았지? 남자 둘, 여자 둘 이제 여기다 뭐 하면 돼? 일렬로 나열만 해주면 되지. 별다른 조건 없으니까. 네. 맞아? 그러면은 얘가 4 곱하기 3에다 그냥 4팩이죠. 그치? 네. 맞습니까? 그럼 4 곱하기 3. 양 끝에 남자를 놨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냥 4팩을 나열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네. 오케이? 네. 근데 조건 하나 더 추가해볼게요. 아니요. 여기다가 양 끝에 남자가 앉고요.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래요. 얼마? 96. 봐봐. 자, 오케이. 해도 되죠? 자, 봐봐. 남자 먼저 양 끝에 앉혔지? 그럼 이제 여자 몇 명 남았어?
2명. 그 남자 2명, 여자 2명이잖아. 그치? 그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얘네 둘 제외하고 나머지 2명을 뭐 해놔 먼저? 이렇게 앉혀놓겠지? 맞지? 그러면 남자를 이렇게 앉히는 가지수가 몇 가지 나와? 2? 팩토리어지 일단. 네. 그리고 앞에 양 끝에 남자 이거잖아 일단. 그치? 그치? 여자한테 가서 이제 물어봐. 너 어디 갈래? 했을 때 이거 세 가지 중에 하나지. 네. 그러면 3, 2잖아 이렇게. 맞아? 얘는 얼마냐면 12에 2에다가 12잖아요. 아니 6이구나. 이렇게 되잖아. 그치? 얼마? 144조. 됐어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쳤다 해야 되죠. 한 문제만 더 하고 아니요. 오노. 들어갈게요. 네. 오노. 13번이요. 오노. 모음이 뭐냐? 저런 애들이 있어요. 모음. A, E, I, O, U요. 자, 모음은 홀수 번째 지금 나열을 해달랍니다. 그래서 얘가 총 5개가 있으니까 5개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I랑 E는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1, 3, 5 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맞지? 그렇죠? 그러면 I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3가지고 E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2가지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I가 뭐 여기 왔고 E가 이제 왔습니다. 이제 몇 가지 남았어? 3개 남았지. 그럼 3개 그냥 일렬로 나열해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럼 뭐야? 3팩이죠 그냥 이렇게. 맞습니까? 얘는 얼마냐면 6 곱하기 6이니까 3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물론 이제 나중에 조합을 배우면 훨씬 더 편해지거든요. 계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은 조합을 안 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식으로 일단은 처음에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쳤다가 하겠습니다. 쉬세요. 그냥 바로 설명할게요. 볼게요. 얘가 지금 검은 돌 3개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돌 3개래요. 그리고 얘네 대소관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크기가. 오케이? 그다음 얘 흰돌인데 흰돌 2개는 뭐 얘네는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뭐 이런 거 없으니까. 그치? 이제 문제 상황이 어떻냐면 이 검은 돌은 크기 순으로 나열해달라 그랬고요. 흰 돌은 그런 게 없대.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대. 맞지? 그럼 봐봐. 얘네는요. 항상 어떻게 될 거냐면 A, B 이렇게 나열했어 일단. 그리고 A, B, C 이거 되지. 근데 만약에 B, A, C 이런 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왜? 얘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돼? A, B, C 이 순으로 써야 되지. 그럼 봐봐. 얘는요. 크기에 따라서 얘네가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 순서가 뭐로 정해져 있는 거야? A, B, C 이 순으로 있어야 되지. 네. 그럼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애들은 같은 걸로 취급하시는 겁니다. 같은 거. 이따 볼게요. 그럼 봐봐. 얘가 지금 검은 돌이잖아. 그럼 어떻게 됐을 거냐면 같은 걸로 취급해서 이렇게 똑같은 걸로 할게 이렇게. 오케이? 네,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흰 돌 이렇게 있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 예. 그러면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 돌 3개 있고 그 다음에 흰 돌 2개 있잖아요. 그치? 얘는 일렬로 나열할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5, 4, 3, 2, 1이지. 일단 나열했을 때. 근데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A, B, C 이거랑 A, C, B 이거랑 B, A, C 이거랑 B, C, A 이거랑 C, A, B, C, B, A 이거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몇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6가지가 들어가 있지. 근데 이 6가지를 나는 뭘로 취급해야 돼? 한 가지. 한 가지로 취급해야지. 그렇지. 그럼 얘는 뭘로 나눠줘야 돼? 3팩으로 나눠줘야겠네. 그 얘는 몇 가지야 그러면? 20가지지. 그치? 맞습니까? 이거 되게 어렵죠? 네. 너무 어렵다. 그래서 봐봐. 경우의 수에서요. R팩을 곱하고요. R팩을 나눈다의 의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거 뒤에 갖고 조합할 때 다시 할 텐데 일단 적어 놓으세요. R팩을 곱하겠다는 이야기는 R개의 순서를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적어맞나요? 그 다음 R팩을 나누겠다는 이야기는 R개의 순서를 제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적용을 해보면 어떻냐면 한 5개가 있어. 5개가 있는데 그냥 일렬로 나열을 해. 근데 저 3개는 어때? A, B, C는 내가 순서 고려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쟤는 순서 고려하면 안 되잖아.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저 3개에 의해서 발생하는 순서를 이렇게 제거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몇 개? 20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네, 상품이 써도 돼요. 네, 쓰세요. 시끄럽시면 안 하면 돼요. 시끄럽네요.
그 옆에 거 써요. 그거 저거. 네. 그 다음에 16번 해보세요. 네. 범종쌤 소리 지르던 게 혹시 저한테 지른 거였나요? 네. 저번에 그때 아, 그래요? 네. 그거 저한테 지금 안 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질렀어? 아니 그거 전 이쪽 앉아 있고 이쪽에 있던 애들한테. 아, 진짜? 근데 맞아요? 저한테 자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그래? 그거 혼나야지. 쪽에 아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6번. A와 B 사이에 2개 이상의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구해달래요. 그치? 그럼 봐봐. A와 B를 이렇게 나열했을 때 요 사이에 2개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치? 아니면 2개 이상이니까 몇 개도 가능합니까? 3개도 가능하죠. 이렇게. 그치? 맞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 세는 게 되게 편해. A, B 먼저 나열해. 몇 가지야? A, B? 2? 팩토리얼이지. 그치?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잖아. 네. 그 다음에 요 중간에 3가지니까 얘네 3가지에 의해서 발생한 순서 몇 가지? 3? 팩토리얼이지, 그치?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A, B 제외하고? 3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2가지지, 그치? 그럼 봐봐. 이렇게 해놓고 얘를 한 덩어리 취급하면 되지, 이제. 맞아요? 얘를 구성하는 방식이 봐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 한 덩어리 취급이니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이지. 그리고 이 안에서 얘네끼리 뭐 할 수 있어 또 A, B가 자리 바꿀 수 있지. 이것까지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6에 12, 24. 얘는 얼마? 12 이렇게 되죠. 그치? 얼마입니까? 3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치? 맞습니까? 근데 있잖아, 이게 사실 요게 지금 계속 너네가 좀 힘들 거야. 왜 그러냐면 조합을 배우면 되게 편해지거든. 이게 이런 거 따지는 게.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만 여기까지 조금만 참아. 조합 나갈 때까지만. 알겠죠? 네. 뒤로 가겠습니다. 17번, 18번 2개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17번을 해줄 테니까 그 다음 밑에 거 18번 네가 해봅시다. 봐봐.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돼. 저기 뭐라고 됐냐면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책을 꽂는 경우에 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럼 적어도라는 말이 포함이 돼 있으면 우리가 6건을 고려해보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말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반대 상황을 고려해 보시면 됩니다. 반대 상황을 고려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자 봐봐, 얘가 지금 소설 2권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책 3권 있어요. 근데 양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는 소설을 꽂는 경우잖아. 그치? 여기 양쪽 다 소설인 경우가 있고 한쪽만 소설인 경우가 있죠. 이렇게. 그럼 니네가 구하는 건 뭡니까?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말고 이제 나머지 하나가 더 있죠. 뭐 있어요? 양쪽 끝에 그냥 만화책이 아예 꽂혀버리는 경우가 있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냥 뭐야? 전체 경우의 수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잖아. 근데 네가 구하는 건 이걸 구하는 건데 이걸 각각 따로 구할 바에 그냥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냥 뭘 빼버리는 게 편해. 얘를 빼면 되잖아. 네. 맞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인데 지금? 5? 팩토리얼이죠. 그치? 그 양쪽 끝에 만화책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 만화책 3가지죠. 만화책 3가지인데? 맞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가지? 2가지.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그걸 3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 수가 몇 가지? 3팩이지. 그래는 3 곱하기 2 곱하기 3팩.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는 얼마냐면 120 마이너스 36 해서 얼마? 84죠.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도라는 워딩이 포함되어 있으면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6건 이렇게 불러요. 18번 보면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문자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래요. 적어도 밑줄.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하나가 오는 거, 2개가 오는 거, 3개가 오는 거, 4개가 오는 거, 너 이거 다 세야 되잖아. 맞지? 적어도 하나라 그러면. 사이에 하나 온 거, 2개 온 거, 3개 온 거, 4개 온 거 다 세야 되지. 이거 너무 힘들잖아, 이거. 그럼 뭐 할 거냐면 A와 B 사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와 B 사이에 하나도 없는 거 빼버리면 되지. A와 B 사이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A와 B가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유. A와 B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는 A와 B가 뭐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이웃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전체 경우의 수에서 A와 B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뺀 게 네가 구하는 경우의 수가 되겠네. 네. 맞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수 몇 가지인데? 6팩토리얼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A와 B가 이웃해야 돼? 그럼 덩어리 취급이지, 그치? 그러면 5팩토리얼에 A와 B 그 덩어리 안에서 자리 발생 몇 가지? 2팩이지, 그치? 얘는 720 마이너스 240이잖아, 그치? 얼마 하겠습니까? 480이죠, 그치? 네. 됐습니까? 적어도라는 워딩 돼 있으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게 훨씬 편할 때가 많다고. 알겠습니까?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언제 다 구해 이걸. 오케이? 네. 그 다음에 19번 쉽고요. 20번이랑 자 볼게요. 봐봐, 이거 사전식 되게 어려웠는데 얘가 A, E, N, R, S, W잖아, 그치? 그럼 봐봐, 맨 앞에 A가 온 게 몇 개냐면 맨 앞에 A가 오는 게 5팩토리얼이죠, 그치? 몇 개? 120개잖아, 그치? 맞아요? 그 다음 맨 앞에 2가 온 게 그 다음 2죠? 그럼 얘는 몇 개? 5팩토리얼에서 120개지, 그치? 딱 여기까지가 몇 번째야? 240번째지. 그러면은 295번째잖아. 295번째는 맨 앞 자리가 뭐겠어요? n이겠죠. 이렇게 해서 해나가는 거야, 네가. n이지. 자, 그 다음에 그 맨 앞자리 n으로 고정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지. 또 여기서부터 또 사전식으로 또 고려해봐. 그럼 봐봐. 여기 n 썼어. 그럼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뭐야? 제일 처음에 a부터. 그게 몇 개? 4 팩토리얼이지, 그치? 그 다음에 a 썼고 그 다음에 뭐야? 2지. 4 팩토리얼이잖아, 그치? 자, 봐봐. 일단 몇 개 좀 계산해볼게. 얘가 240개고 얘가 48개잖아, 그치? 그 여기까지가 딱 몇 번째까지 계산한 거야? 288번째까지지, 얘가. 네. 그러면 얘가 288번째니까 그 다음이 뭐야? n 하고 r이지. A. 그치? n, r까지는 이제 고정이잖아, 그치? 그럼 얘가 a야, 만약에? 네. 그럼 이제 몇 개야? 3팩이니까 6개지. 네. 그 다음에 n, r 하고요 2였을 때 또 6개지. 네. 그럼 얘가 240에 48에 10이잖아, 그치? 그럼 딱 여기까지가 몇 번째야? 300번째지. 그치? 근데 나는 구하는 게 295번째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가 얼마야? 294번째잖아, 그치? 네. 294번째. 그러면 맨 앞에가 n, r이고 그 다음에 뭐야? 2잖아, 2. 네. 그치? 그 n, r, 2 썼고 그 다음 이때 사전식으로 맨 앞에 오는 게 295번째지. A, S, W 이렇게 되겠네, 그치? 네. 맞아요? 네. 이거 한 번만 더 연습해볼까? n이 갑자기 두 개가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 21번에 들어있고 21번이 얼마 나왔어요? 틀어도 돼요, 괜찮아요. 46. 뭐야? 얘를 전개하겠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하나씩 곱해갖고 대응시켜야겠다는 이야기지. 여기 항의수 몇 개야? 곱한 건데. 이게 가능한 게 3개, 여긴 4개니까 12개지. 맞아? 그러면은 이거 다 전개했을 때 얘는 몇 개 가능해? 4개 가능하지. 얘는 몇 개 가능해? 그래서 3개 가능하고 얘는 몇 개야? 2개지. 아무런 조건 없으니 항의수 몇 개야? 24개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뭐는 포함하지 말래? A랑 P는 포함하지 말라며. 그럼 봐봐. 여기는 내가 아무런 조건 필요 없으니까 4가지지, 그치? 그럼 여기서는 이제 뭘 포함하면 안 돼? A. A는 그럼 빼고선 생각해야 되지. 네. 그 A 빼고 몇 가지가 가능해? 2개. 2가지. 여기서는 P가 P 빼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A와 P를 포함하지 않는 항의 개수는 몇 개? 8개. 그치? 24번 별표 아니고요. 이런 거 딱 봤을 때 뭔가 딱 상황이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 좀 줄여봐봐. 봐봐. 너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1, 2, 3, 4가 있대. 문제 상황을 틀은 유지한 채로 조금 이제 사이즈를 줄여볼게. 1, 2, 3, 4가 있어. 여기서 내가 2장 이상의 카드를 뽑아서 다 곱한 것들을 나열을 해볼게. 오케이? 그러면 1을 뽑았을 때 1 곱하기 2 가능하지. 1 곱하기 3 가능하고 1 곱하기 4 가능하지. 그치? 맞아? 그리고 자, 또 2장 뽑았을 때 2 곱하기 3 가능하지. 왜요? 2장 곱. 곱하면 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적어놨잖아요. 2 곱하기 3. 아니 계산 결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나열만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냥 그래서 그렇지. 2 곱하기 4 이렇게 되지. 이렇게 쭉 가가지고 최대 몇 장까지 뽑아서 곱해버릴 수 있어? 4장 있으니까? 네. 4장까지 가능하지. 2장 이상이면 되니까. 얘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아니야? 잘 봐봐. 봐봐. 이렇게 됐는데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얘네들은 제일 큰 얘 뭐야? 약수. 약수네. 얘 약수잖아. 뽑을 수 있는 거 다 뽑아갖고 곱했으니까 얘가 제일 크겠죠? 3, 3개 아니었어요. 아니, 문제 딱 바꿨잖아요. 정신 차려요.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 얘네가 뭐야? 이거 약수지. 네. 근데 그 중에서 2장 이상이면 약수 중에
뭐 하나는 제외야. 뭐? 1. 1 하나 제외네 지금. 2장 이상을 뽑아야 되니까 1, 1이 안 됐던 거 아니야. 그럼 1 빼고 약수의 개수 세주면 되지. 맞아? 그러면 이 문제도 봐봐. 아까 24번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1, 2, 3, 5야. 그치? 맞아요? 그러면 이걸 싹 다 곱해봐. 그럼 어떻게 돼? 2 곱하기 3에 3승 곱하기 5에 제곱 아니야? 네.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여기서 2장을 뽑아가지고 곱한 수들은 다 얘 뭐야? 약수지. 3장을 뽑아서 곱한 수는 다 뭐야? 얘 약수지. 4장을 뽑아도 약수고. 다 약수지 그냥. 네. 근데 뭐는 제외야? 약수 중에. 1 제외네. 그러면 얘 약수의 개수 중에서 뭐만 제외하면 된다? 1만 제외하면 되네. 그럼 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인데? 2, 4, 3이잖아. 그치? 지수에다 1씩 더해줘가지고. 여기다가 1 하나 제외해줘야 되니까 약수의 개수 하나 빼줘야 되지 이렇게. 그럼 얘 얼마입니까? 23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알겠어요? 문제를 조금 바꿔봐도 똑같습니다. 얘가 만약에 1, 2, 뭐 3, 3, 3, 3, 5, 7 이렇게 됐어. 그럼 결국 얘도 이 문제 상황만 너가 이해가 됐다면 똑같은 문제 상황이면 그냥 이거 2 곱하기 3의 4승 곱하기 5 곱하기 7의 약수의 개수 중에서 뭐만 제외하면 된다? 1만 제외하면 되겠네 이거지. 그치? 알겠어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또 모의고사 문제 조금 어려운데 25번은 조금 쉽고 그나마 할만하고 26번 별표요. 2개입니다. 해보세요. 혹시 복습을 조금 열심히 하신 친구들은 25번 보면 뭐랑 똑같냐면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랑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수 있죠. 네. 돈 지불할 때 말이에요. 네. 그거랑 똑같은 문제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돈을 내는 행위를요 그냥 무게를 재는 행위로 그냥 바꿀게요. 그럼 1g짜리가 추가 몇 개 있는 거냐면 1개 있고 그 다음에 2g짜리가 몇 개 있냐면 1개 있고요 4g짜리도 1개 있고요 8g짜리도 1개 있네요. 그치? 맞습니까? 그럼 봐봐. 낼 수 있는 가지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 야 얘는 선택지가 몇 가지야? 내고 안 내고지? 2가지지. 얘도 몇 가지? 2가지. 얘도 몇 가지? 2가지. 2가지지. 그치? 그 낼 수 있는 방법의 수는 2의 4승이고 아예 안 재는 거는 제외라며. 그럼 1 하나 빼줘야 되지. 이거잖아. 그치? 그런데 너한테 물어본 게 가지수 물어본 게 아니고 잴 수 있는 무게수를 물어봤죠. 무게. 그럼 마치 뭐랑 똑같냐면 낼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랑 똑같네.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위 단위로 얘를 내가 낼 수 있을 때가 중요해지지. 네. 그때 환전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 돼? 아니요. 1g짜리로 2g 못 내지. 2g짜리로 4g 못 내죠. 얘도 얘로 못 내지. 그럼 뭐겠어? 그냥 얘지. 가지수랑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랑 똑같겠죠. 그치? 맞습니까? 네. 얘는 15가지죠. 26번 해보세요. 26번.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죠. 일단 첫 번째 뭐냐면 중복 사용 가능하대요. 3개 가지고 5개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하죠. 중복 사용 가능한데 맨 앞이랑 맨 뒤가 뭐여야 된답니까? 같아야 된답니다. 그치? 맞아요? 한번 물어보자. 여기 AA 오거나 BB가 오거나 CC가 와도 뭐 얘는 각각의 경우의 수도 어떻겠습니까? 같겠지. 그럼 이걸 내가 굳이 따로 셀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그냥 곱하기 3 처리해버리면 되지 일단. 그리고 나서 여기에 A랑 A가 왔을 때 그냥 이거 경우의 수 센 다음에 곱하기 3 해버리면 되죠. 네. 이런 상황인데. 근데 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뭐 있냐면 이웃한 게 어때야 된대요? 다른 문자래요. 그치? 네. 다른 문자랍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되게 이제 따질 게 많아지잖아. 그럼 이럴 때는 내가 뭐 하라고요? 수용도. 네. 수용도죠. 여기에 뭐가 올 수 있어요? B, C가 올 수 있죠. 그치? 근데 여기 올 수 있는 게 A, C죠. 여기 올 수 있는 건 A, B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뭐 때문에? 얘 때문에. 잠깐만. B, C 이건 되네. 이렇게 되지? 근데 여기는 A, B인데 얘 A 안 되지. 네, 안 돼요. 지워야 되죠, 이렇게. 몇 가지? 3가지죠, 이건. 자, 여기 C가 왔어요. 여기 올 수 있는 게 A, B. 여기 올 수 있는 거는 B, C지. 여기 올 수 있는 건 A, C인데 얘랑 얘 때문에 안 되지. A 제외해야 되죠, 이렇게. 몇 가지 있어요? 6가지 있죠. 그러면 곱하기 6만 해주시면 되겠네. 얼마? 18가지죠, 그치?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27번 별표 2개요. 얘 모의고사 4점짜리였거든요. 이것도 해보세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6개의 자석이 있는데 A, B를 포함한 학생 3명이 있답니다. 이렇게. 근데 조건이 있는데 A, B는요, 이 둘 중에서 하나에 여기가 A, B가 들어갔으면 나머지 3명은 그 맞은편 줄에 앉으래. 이렇게. 그치? 맞죠? 그럼 이렇게 앉던지 아니면 1, 2, 3하고 A, B 이렇게 앉던지 이거 두 가지지 일단. 그럼 일단 이 그룹별로 이게 두 가지가 생기죠. 그치? 그 다음에 A, B가 여기 앉아야 돼. 그치? 그럼 A한테 가서 야, 너 어디 앉을래? 물어보면 몇 가지가 가능해? 3가지가 가능하죠. B는 몇 가지? A가 앉은 거 빼고 2가지 가능하지. 그러면 3 곱하기 2죠. 이게 A와 B가 앉는 가지수지. 그 다음에 이제 1, 2, 3은 어떻게 돼요? 그냥 3명을 일렬로 나열하는 거. 3팩이죠. 그치? 맞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36이 72가지네요. 그치? 오케이. 넌 좋게. 다음 페이지에 20